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민중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이자 화성시 갑 국회의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설 민중당 비례국회의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혜인 코로나19 민중당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홍성규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 그리고 권혜인 위원장의 민중당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발표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규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민중당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홍성규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시 갑 지역구의 지역구 출마 후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한 기자님께서 민중당이 정론관에서 요즘에 정책 폭탄을 쏟아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그리고 민중당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500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9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저는 전 세계 어느 사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빠른 시일 안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였지만 수년 내에 또 다른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었지만 다음은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어느 곳에 또 감염병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민중당에서 말씀드리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입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번에 감염자들에 대해서 격리 치료가 이루어졌던 것은 지방의료원 43곳에 이르는 공공의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공의료 체계가 전국 방방곡곡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뉴스를 들어서 보고 계시죠?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의 공공의료병원이 모자라서 다른 광역시도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확진자들은 자기 지역 내에서 치유가 가능해야 방역 체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거점 공공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요 사항들을 포함해서 오늘 민중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자 지금 강서구 병에서 출마한 권혜인입니다. 민중당의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의제도 기반 공공의료 강화로 신종 전염병 위기에 대비할 든든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계약이 늦춰지고 경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위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전염병 위기에 대응할 만한 의료 체계는 여전히 빈약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 병원과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어졌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공병원의 비율이 5.8%로 OECD 국가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치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전염병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민중당은 다음과 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공공의료 비율을 높이고 공공병원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 설립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운영돼야 하지만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중심에 놓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병원이 많아져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음악 병실을 유지하고 신종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병상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공병원 및 병상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 공공병원에 지정 설립하여 지역별 음악 병상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역학 감염 전문가들이 종사할 국가 책임 감염병 훈련, 교육, 연구기관 등 공공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병원과 병상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인력도 많아져야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잠자고 있는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공공의대 출신 전문 인력들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전문가, 감염병 담당 전문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들이 긴 노동시간, 열악한 대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병원을 가고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할지 의료 쇼핑을 하게 되고 1시간 기다렸다가 3분 진료를 받는 것이 지금 한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어렵고 의료비 낭비도 발생합니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의료비 규모가 증가할 고령화 시대에는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사 한 명의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을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가 실현된다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도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는 의료 현장을 만들고 폐쇄병동 등 수용시설의 탈시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는 공간에 갇혀 있다가 전염병에 걸리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방역체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려면 편견과 배제가 아닌 인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 입원과 강제 입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주거,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케어 시스템을 강화하여 탈시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병이 소득 단절이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위스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병수당이라는 안정망을 꼭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민중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놓는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신종 전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이윤보다 생명이 중심이 되는 의료 현장을 만들어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